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대대급 무인기 한 대 43억 원, 사단급 무인기 한 대 35억 원, 두 눈을 의심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할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잘났다고 혼자서 해 나가다가 또 구독자 빼기를 해서 최소한 또 수백 명의 구독자가 빼기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화가 치밀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송골매란 사단급 무인기가 수명 연한이 다 돼가지고 대한항공의 KU-S9으로 교체됐습니다. KU-S9이 약 35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대급 니모-I 무인기 한 대가 정확하게 발표한 자료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대당 12억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니모-I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가지고 도입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폐기를 하고 새로운 대체 무인 정찰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대체 무인 정찰기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인데 딱히 군용으로 제작했다기보다는 민용을 군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43억 원에 도입한다고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니모-I 성능하고 새로 도입하는 무인 정찰 헬기의 성능 차이가 4배, 2배 이렇게 날까요? 니모-I를 도입할 때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북한이 벌벌 떤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모-I는 고종익 무인기고 새로 도입하는 무인 정찰기는 회전익 무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반경도 니모-I가 훨씬 더 길고 채공 시간도 훨씬 깁니다. 여기서 사단급 KU-S9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순항 속도가 시속 140km,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입니다. 그리고 작전 고도가 4km, 운용 반경이 80km, 운용 시간이 6시간이나 됩니다. 센서는 주야간 센서이고 카메라는 26배 줌입니다. 굉장히 좋죠. 탐지거리 25km에 인지거리 12km, 이 정도의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겠다는 대대급 무인 헬기의 운용 속도는 시속 72km입니다. 운용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주야간 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로 운영됩니다. 이 정도 성능의 가격은 사단급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모-I보다도 몇 배가 비싼 거죠. 물론 성능이 뛰어나면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성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모-I보다도 못하고 사단급 KU-S9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가격은 몇 배가 비싼 거죠. 당연히 정찰헬기니까 배터리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일본제 농업용 헬리콥터가 최신 엔진입니다. 가솔린 4행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작은 무인 헬기들은 2행정 엔진을 사용해서 채공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제 야마하 헬리콥터들은 4행정의 인젝션 펌프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으로서 채공을 오래 하거나 고공 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헬기가 딱 2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다가 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을 별도로 장착해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을 따져봤을 때 43억 원이다. 그리고 그것도 사단급보다도 비싸다. 이런 점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최근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초저가형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43억 원이나 하는 드론을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작전 대대가 100여 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레드아이도 사용 중 떨어지는 기체가 많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인기들은 기상이라든지 날씨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많이 추락합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많이 들여다가 많은 부대가 사용하면서 이 개량을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런 개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 봐봐야 드론 몇 대 가지고 또 나중에 수명 연장을 했니 안 했니, 부품이 좋으니 나쁨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을 안 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은 무인 정찰기를 띄워서 포탄 탄착 유도를 했었지만 우리나라 해병대는 사전에 정해진 타켓에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데도 대대급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가 장비 몇 대라고 해서 듬성듬성 배치해가지고 서로 소요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도 빚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용 드론들은 몇만 원대서부터 몇백만 원대입니다. 비싸야지 1, 2천만 원대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장착한 농업용 농약 살포 헬기도 최신형 엔진을 장착하고서도 2억 원대 미만인데 배터리를 장착해서 작동하는 그런 무인기가 43억 원이다. 이런 것은 정말 과거에 만원짜리 USB를 100만 원에 도입했다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